중국 정부 말도 안 된다. 못 막는다. 한국 마침내 K-3 차세대 전차 공개. 세계 1위 파괴력 신기록 미래형 전차. 현대로템이 K2 흑표 전차를 이을 차세대 전차 모형을 17일 선보였다. 20세기 지상전의 왕자로 군림했으나 각종 첨단 무기에 밀려 무용론까지 제기되어온 전차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그 중요성이 재조명되면서 전차 선진국들이 앞다투어 미래형 차세대 전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독일, 러시아 등 전차 선진국들은 차세대 주력 최첨단 전차 개발과 관련해 주포인 활강포 펀치력을 키우고 정 미사일 공격에 대한 자체 방어 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인공지능 자율주행, 스텔스 성능까지 두루 갖춘 차세대 전차 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 같은 추세에 맞춰 현재의 K2 흑표 전차의 뒤를 이을 한국형 차세대 전차 K3 스텔스 전차, 가칭의 진전된 형태의 청사진과 모형을 전격 공개했다. 현대로템은 17일부터 19일까지 대전 유성구 DCC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2024 대한민국 국방산업발전대전에 참가해 K3 스텔스 전차, 가칭인 차세대 전차 모형과 재원을 공개했다. 눈에 띄는 것은 130mm 활강포를 주포로 대구경탄 탑재했으며 정찰용 드론을 함께 사용한 것이 특징적이다. 원격 사격 통제체계 탑재와 더불어 인공지능 승무원 등 2명에서 3명의 승무원이 탑승한다. 캡슐형 승무원실과 경량 장갑, 개량형 능동 파괴 장치로 생존성을 강화시켰다. 360도 상황인식 및 원격 무인화 시스템 등으로 미래 전차로 진화하는 설계 개념을 제시했다. 하이브리드 동력 장치와 능동형 현수 장치, 밴드형 궤도로 기동성을 강화시켰다. 차체 자체가 스텔스형으로 변모하고 궤도도 고무 재질로 바꿔 경량화 기동성을 강화한 차기 주력 전차를 구상한 것으로 보인다. 전투 중량은 55톤 이하로 제시됐다. 지능형 차량 운용 시스템과 정찰용 드론 등을 탑재한 것이 눈에 띈다. 국방산업발전대전은 대전시와 육군교육, 군수사령부, 국방과학연구소 등이 공동 주최하는 국방산업전시회다. 국내 방산기업 230여 곳이 무기체계 및 무인 인공지능, 국방우주 분야 기술을 선보인다. 현대로템은 앞서 지난해 6월 15에서 16일 제주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2023년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종합학술대회 제주군사기술학회에서 지상전에서 유무인 압동 시스템을 선도하기 위한 한국형 미래형 전차의 기본 개념을 도입한 대략적인 청사진을 처음 선보인 바 있다. K2 전차와 비교해 형상이 공개된 K3 스텔스 차세대 전차는 우선 스텔스 형상으로 진회색 도료를 칠한 점이 눈에 띈다. 독일 라인메탈사의 차세대 주력 전차 F-50 판터와 동일한 130mm 활강포를 채택한 것이다. 유승식 전 컴-배삼즈 대표는 K2 전차 주포인 직경 120mm 55구경 대신 차세대 K3가 130mm 주포를 채택할 경우 관통력이 약 50% 향상된다. 고 밝혔다. K3는 구경이 커지면서 대구경탄을 사용하게 된다. K3는 원격 사격 통제체계가 탑재된다. 현대로템은 그동안 제시한 차세대 전차 컨셉 모형을 통해 부무장으로 레이저건 다목적 미사일 시스템을 제시한 바 있다. 현대로템은 엔진비트 상부 주포 바로 뒤에 원격 통제가 가능한 레이저건, 뒷부분에 다목적 미사일, 그리고 소형 드론, 능동 방어 장치, 대응 파괴 등이 장착된 모형을 공개한 바 있다. 이번에 원격 드론을 공개했다. 한편 미국 지델스사의 차기 주력 전차 에이브럼스 X, KF-51,
K3 차기 전차는 공통적으로 무인 포탑과 RCWS를 갖추게 된다. 무인 포탑은 승무원 배치 없이 포탄과 자동장전 장치, 발사 장치를 설치해 운용하는 것으로 러시아의 최신형 T-14 아르마타 전차에서 이미 선보인 바 있다. 에이브럼스 X는 RS-6 프로텍터 RCWS를 무인 포탑에 장착한다. RS-6는 무장헬기 기관 포급인 30mm 체인건과 7.62mm 공축기관총, 대전 차유도무기 등을 통합 구성할 수 있다. KF-51은 7.62mm RMG를 완전 자동으로 운용하는 RCWS를 적용했으며 무인 체계로 자폭형 무인기로 비가 시선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 허 120을 선택형으로 탑재한다. 독일 대북제재 이행 감시 통해 WMD 확산 방지 국제 노력에 기여. 독일은 최근 유엔 대북제재 이행 감시 활동에 참여했던 자국 함정들이 한반도 인근 공해상에서 불법 환적 정보들을 수집해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활동을 통해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기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독일 국방부는 지난달 중순부터 약 1달 동안 한반도 인근 해역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 감시 활동을 수행한 자국 해군 소속 바덴비르텐베르크 호위함과 프랑크푸르트 암마인 보급함이 유엔의 눈과 귀 역할을 하면서 공해상에서의 불법 환적에 관한 정보를 수집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국방부 대변인은 16일 이 두 함정의 최근 활동과 관련한 부가 서면 질의에 이들 두 함정들의 활동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유엔 제재들을 이행하기 위해 이뤄졌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심스러운 활동과 위반 사항에 관한 정보들은 요코스카 항에 있는 집행조정실에 보고됐다며 이곳에서 자료들이 수집되고 분석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이 참여하는 ICC는 북한의 불법 해상 환적 등 대북제재 회피 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요코스카항의 미 제7함대 기함 블루리지함에 마련된 다국적 해상 감시단입니다. 독일 국방부 대변인은 독일의 이 같은 기여는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와 대량 살상무기 추가 확산을 방지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한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한 대북결의 2375호에서 석탄과 석유, 해산물 등 북한의 금수 품목의 밀수를 막기 위해 북한 선박과의 선박 간 환적 등을 금지했습니다. 이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해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은 항공기 또는 함정을 한반도 인근 등지에 파견해 해상 감시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해군 다목적 전투함 라이몬도, 몬테큐콜리함도 독일 함정들의 이번 활동과 비슷한 시기에 일본 주변에서 대북제재 이행 감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참모를 역임한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최근 퍼어의 전화통화에서 이 같은 감시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더 이상 지지하지 않고 있고 유엔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안에 대한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북한의 제재 회피와 불법 행위들을 실질적으로 추적할 능력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활동을 통해 국제사회가 무기 확산 방지뿐 아니라 북한군과 정권을 지원할 제재 물품 수입을 막기 위해 북한에 대한 지속적 압박을 모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이 같은 유엔 회원국들의 불법 환적 감시 활동에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북한은 지난 5월 외무성 대외정책실장명의 담화를 내고 최근 영국과 캐나다, 프랑스,
뉴질랜드 등이 한반도 주변 수역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군함과 군용기를 보내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3. 북. 신형 미사일 실험 목적은 6일만 탄도미사일 발사.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도 종래해오던 신형 탄도미사일을 실험한 것으로 보인다. 수출 목적이 주된 것으로 대남 도발과는 무관하다. 북한이 18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한 것에 대해 대북 전문가는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12일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한미는 이번 미사일의 재원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우리 군은 북한이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6시 50분쯤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발을 포착해 분석 중에 있다라고 밝혔다. 같은 시각 일본 방위성은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있는 물체가 자국 배타적 경제수역 바깥쪽 해상에 낙하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지난 12일 600mm 초대형 방사포 여러 발을 발사한 지 엿새 만이다. 북한은 당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참관하에 신형 방사포차를 활용해 방사포 발사를 단행했다. 앞서 북한 전문가는 한미는 미사일의 구체적 발사 지점과 속도, 비행거리, 미사일 수, 탄착 지점 등 재원을 밝히지 못했다며 그만큼 신형 미사일의 역량을 기존 감시 시스템으로는 정확하게 추적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현재 북한엔 많은 러시아 군사기술자들이 상주에 신형 무기를 공동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번 미사일 발사 역시 공동으로 개발해 실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전문가에 따르면 이번 신형 미사일은 북한의 국방경제의 일환으로 러시아 등 해외 수출용으로 보이며 남한을 겨냥한 시험 발사와는 거리가 있다. 한편 북한이 지난 13일 관영 매체 보도로 핵탄두를 만드는 데 쓰이는 고농축 우라늄 제조 시설을 처음으로 공개하고 초대형 방사포 등 SRBM의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을 근거로 핵탄두 탑재형 새 미사일 실험을 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한다.